행정심판. 일단 행정심판할 때 또는 행정소송할 때 그 처분이란 얘기가 나와요. 처분. 행정처분이란 게 나와요. 행정처분은 뭐냐면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작용의 한 일종인데 행정의 작용인데 뭐냐? 그럼 예를 들면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도 행정처분이죠. 그 다음에 과태료를 내라고 하는 것도 행정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떤 그런 행정작용에 대한 것들. 법에 근거해서 법치행정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행정작용, 즉 행정처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분에는 뭐 선생님이 만약 주차 위반을 했다. 그럼 과태료 부과되겠죠? 과태료 부과. 뭐 이런 것들. 뭐 세금 부과 이런 것들 등등. 자, 중요한 것은 행정처분은 뭐를 가지고 있다?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제가 만약 과태료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감독님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압류돼요. 압류. 세금 안 내면 압류돼. 그런데 이제 세금을 안 내면서 자기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다 빼돌려가지고.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이제. 압류할 게 없어요. 선생님은 압류할 게 있어요. 압류할 게 별로 없네요. 사실 저도 압류할 게 별로 없습니다. 뭐 집도 없지, 차도 없지, 저 차도 없어요. 뭐 제 명의로 된 차도 없고, 뭐 집도 없고, 뭐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전시간부터 이렇게 우울한 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진짜 없네. 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있으면 압류를 해요. 만약에 뭐 과태료 안 낸다 그러면 압류합니다. 안 되면 이제 나중에 경매해서 처분해가지고 처분가액 만약에 뭐 4만 원이다 4만 원 받고 나머지는 돌려주겠죠. 이렇게 해서 자 중요한 건 강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거예요. 쟁송이잖아요. 서로 다툰다. 국민하고 행정청하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행정처분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그럼 이런 행정처분의 종류가 아니고 그럼 이런 행정처분에 근거한 이러한 행정처분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행정심판인데 이거 뭔가 이상해요.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서로 이제 다툰단 말이에요. 심판해 주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디다가 행정심판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루는 이제 행정심판의 종류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하나는 취소심판이 있고요. 취소심판. 그 다음에 무효등 확인심판. 무효등 확인심판. 그 다음에 의무이행심판. 자, 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 첫 번째 그냥 말 그대로 취소심판이 뭐 해달라는 얘기야? 취소해달라는 얘기지. 취소. 그 다음에 무효등 확인심판은 무효란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 처분은 무효란 얘기야. 처분을 취소해 주세요. 처분이 무효예요. 그 다음에 처분을 이행해 주세요. 왜 이행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뭘 취소하냐? 당연히 뭘 취소하는 거예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얘기예요.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왜? 이것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기 때문에. 위법 부당한 처분.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선 취소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무효등 확인심판은 존재 여부, 그 다음에 효력 유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의무이행 심판은 거부 처분이나 아니면 부작위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부작위에 대해서 이행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취소 심판은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는 얘기예요. 취소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위법한 건 당연히 알겠죠. 위법한 건 법을 어긋난 거예요. 법을 어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40%를 거두려고 했는데 법에 지금 50%를 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주차 위반하면 4만 원이죠? 4만 원인데 나보고 40만 원 내래요. 왜 제가 40만 원 내야 되죠? 4만 원 아닌가요? 4만 원? 자, 그래서 취소하라. 이 40만 원 과태료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얘기예요. 취소. 부당하다는 얘기예요. 부당하다. 부당하단 말이 사실은 부당하단 말이 좀 그 애매한 거죠. 사실은 이게 애매한 거예요. 부당하단 말이. 왜 애매하냐면 좀 그 정당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뭐 이런 거죠. 이런 겁니다. 만약에 주차 위반 했어요. 여기가 이제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여기까지 이제 주차 위반이에요. 여기까지 주차 위반입니다. 여기 이제 표시돼 있죠. 이렇게 해서 주차 위반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주차 위반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주차 위반이 아닌데 제가 이렇게 걸쳤어요. 이렇게 걸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차 위반이라고 해서 했어요. 이건 부당하다. 거의 대부분이 주차 위반 아닌 곳에 있었지 않냐. 또는 어머니가 위독하셔가지고 이제 위독하셔가지고 죽음 아니면 갑자기 공무상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위반한 것에 대해서 그 주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합리적인 불합리한 뭔가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위법한 건 확실히 법을 어긴 것이고 좀 불합리하다. 좀 취소했으면 좋겠다. 뭔가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청구하는 사람에게는. 자, 그런데 두 번째. 무효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것은 취소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효예요. 무효입니다. 근데 존재 여부 또는 효력의 유무예요. 존재 유무. 쉽게 말하면 내가 주차 위반했는데 자, 4만 원을 내라고 했어요. 4만 원. 4만 원을 내라고 하는데 40만 원을 내라고 했어요. 취소해달라는 얘기죠? 저 4만 원이잖아요. 취소해 주세요. 그런데 저한테 4만 원을 내라고 했어요. 그래요? 알고 보니까 근데 저는 차를 가진 게 없고 차를 운전한 적도 없어요. 그러면은 존재 여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나는 주차 위반을 한 적이 난 차 자체가 없어요. 차도 없는데 4만 원까지 내려가면 운전도 안 해요. 저 맨날 버스 타고 다니는데. 그죠? 뭔가 이제 잘못됐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저는 대학원을 다니도 않는데 갑자기 어느 대학교에서 등록금을 내라고 안 그러면 자르겠다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집도 없는데 종부세를 내라고 종합부동산세를 내라고 집도 절도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려간다든지 그거는 존재 여부의 문제란 말이에요. 효력 유무도 마찬가지고 그 법이 없는 법인데 법이 없어요. 보니까 그런 법이 없어. 그런 법이 없는데 나보고 내라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법 자체가 없어요. 내려간 그런 부분은 무효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중요한 건 사실은 이것하고 이것을 구분하는 데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설이 있는데 판례도 상황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학설도 여러 학설이 있는데 그 중에 당연 명백하면 요거고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도 당연하다. 왜? 내가 없으니까 당연 명백하면 이것이고 아니면 또 이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는 기준이 당연 명백이다. 그래서 당연 명백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런 걸 딱 보면 이것과 이것을 구분하기 쉽지 않고 판례를 이것과 이것을 구분하라고 얘기하기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이것에 대한 문제는 있다 없다? 없다. 있으면 아예 존재 여부 및 효력 유무라고 알려주든가 아니면 그냥 무효라고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지? 이런 고민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거. 문제는 대부분이 어디서 많이 나온다? 여기에서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서. 여기가 80%, 여기가 20%. 대부분 취소. 그러니까 보기를 놔도 취소가 있으면 이걸 옆에다 놓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취소 심판이 위법 부당한 이거 생각하시면 되고 의무이행 심판 거부 처분이에요. 제가 이번에 꿈에 그리던 김밥집을 내려고 한스 김밥 딱 해가지고 내려고 했는데 영업 허가를 안 내준단 말이에요. 안 내줬어.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거부 처분이 되는 거죠. 그것을 거부 처분을 하지. 왜 거부 처분을 하느냐? 빨리 이행해줘라. 허가를 내줘라. 또는 지금 김밥집 내려고 지금 다 광고까지 해가지고 이번 뭐 25일 크리스마스 전날 뭐 24일 날 오픈합니다. 딱 해서 광고도 다 찍어놨고 막 계속 전단지도 다 만들어놨는데 자꾸 허가를 안 내주고 있으면 계속 시간을 끌고 그래서 결국 이날 영업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빨리 이행해줘라.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빨리 이행해라. 이 얘기죠. 부작이나 거부 처분에 대해서 이행하라는 거예요. 이행. 부작이나 이런 거부 처분에 대해서 이행하라고요. 빨리. 왜? 그 허가를 낼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행정청이 가지고 있으니까 처분청이 빨리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처분을 빨리 내란 얘기예요. 처분을 그러니까 여기는 거부한 것은 고쳐가지고 내란 얘기고 그냥 허가를 해주라는 얘기고 부작위는 지금 하지 않고 있으니까 빨리 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 두 가지. 자, 그래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 이건 거부 처분을 내린 거예요. 결정을 한 겁니다. 처분청에서 안 돼요. 여기는 잠깐만 기다려봐요. 잠깐만 기다려봐. 안 돼, 빨리 기다릴 시간 없으니까 빨리 내줘요. 처분해줘요. 여기도 왜 거부하는 거예요? 빨리 처분해줘요. 여기는 취소해줘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행정 심판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행정청이 있겠죠. 행정청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표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서 국민이 있습니다. 뭐 시민이든 뭐 있어요. 그러면 일단 행정청에서 뭘 내립니까? 처분을 내리죠. 처분을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처분에 대해서 취소 또는 무효다 또는 뭐 의무 이행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가 있냐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왜 이상합니다. 이거 취소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행정심판위원회를 보내요. 이 취소,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행정청에다가 요구를 하면 이 행정청에서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보낸단 말이에요. 심판을. 심판 신청을 하겠죠. 심판 청구를 하겠죠.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보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걸 판단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그 결과를 어디에다가 행정청과 그 다음에 국민에게 알려줍니다. 그 결과를 우리 뭐라고 한다? 재결이라고 한다. 재결. 하나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한 결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결, 판결. 판결은 법원에서,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나의 결정이라는 얘기죠. 판결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재결을 똑같은 그 재결 두 가지를 하나는 행정청구, 하나는 국민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청구를 해서 이쪽 심판위에다 보내면 뭐 직접 갈 수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우리가 그 처분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처분청이라고 하죠. 처분청. 여기를 처분을 할 행정청을 우리가 처분청이라고 그래요. 나한테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처분청. 구청이 있죠? 구청 갔다가 구청에서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로 보내면 해서 재결해서 행정청과 국민에게 이제 보내겠죠. 그러면 이 재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재결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가지. 하나는 각하 재결. 그 다음에 기각 재결. 그 다음 인용 재결. 그 다음에 사정 재결. 재결까지 씁시다. 자,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각하 재결은 뭐냐면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가 요건, 이거 우리 불비라고 하거든요. 선생님이 불비.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심판 청구의 내용을 보지 않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심판 청구할 때 자, 요건을 갖춰야 돼요. 요때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요건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예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그러면 거기에는 본인도 포함되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뭐 만약에 뭐 그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든지. 근데 그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범위가 되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건 역시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뭐 매항리 사건 같은 경우도 그 동네 사람들에게는 뭐 법률상 이익이 있다.
그런데 또 같은 건물이라도 어떤 윗집 같은 건물 1층은 또 1층에 있는 사람이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2층에 있는 사람은 또 해당되지 않는다. 같은 건물이라도 이렇게 이제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상황을 판단하기 힘들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되냐? 당사자가 해야 된단 말이야. 당사자. 여러분은 반드시 당사자. 옆집 아저씨가 해주면 안 되고 옆집 오빠 때문에 본인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어디하고 연결될 수 있냐면 헌법소원하고 연결될 수 있잖아. 헌법소원에도 자 본인이 해야 된다고 했죠. 자기 관련성. 자 그래서 당사자고 그다음에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이 기간은 보통 취소 소송이기 때문에 취소 심판. 그래서 뭐 우리가 이 기간에 있어서 이제 안 날로부터 90일, 뭐 발생한 날로부터 처분 있은 날로부터 뭐 180일 이런 기간이 있어요. 기간 있는데 이 기간까지는 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 각하의 요건, 이 행정심판의 요건 중에 당사자 본인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정 기간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이게 이 기간을 몰라도 일정 기간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사실 깊게 들어가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취소 소송에 대한 것이고 만약에 뭐 의무이행 심판하고 또 무효는 또 틀려요. 그런데 그것까지 이제 할 필요는 없고 반드시 제가 얘기하죠. 기간이 있구나. 기간. 그렇다고 뭐 왜냐면 취소를 해달라는데 뭐 20년 지나서 취소해달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빨리 행정이라는 것은 계속 운영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뭔가 그 관계를 만들어내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빨리 확정시켜 버릴 수 있는 확정력 같은 힘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모든 뭐 다양한 생활 관계가 또 연결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막 몇십 년 지나서 우리가 이렇게 요구할 수 없고 빨리 문제가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확정시켜 버리려는 그런 힘이 있단 말이에요. 확정력이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짧은 기간 내에 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것은 확정돼서 더 이상 청구해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기 때문에 자 다시 와서요.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각하시켜버린다. 각하 배워봤죠? 헌법소원 할 때 배웠잖아.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그냥 심리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보지도 않아요. 요건을 갖추지 못했네? 본인이 아니네? 가져가세요. 이거 기간이 지났네? 보지도 않아요. 내용은. 뭘 취소해달라는지 보지도 않습니다. 아니네? 아니잖아요. 가져가십시오. 네, 자 각합니다. 그 다음에 기각은 뭐냐면 기각은 봤어요. 요건을 갖췄죠. 요건을 갖췄고요. 그래서 심리를 했어요. 이제 봤는데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다는 얘기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 그렇다는 얘기는 당신의 취소 의견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죠. 기각입니다. 기각. 인용은 봤어요. 요건을 갖췄고요. 보니까 맞아요. 이유가 그러네요. 취소해야겠네. 왜 40만 원이야? 4만 원이지. 돈도 없으실 텐데. 다행입니다. 그러면서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인용됐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청이 다시 이제 번복을 하든지 그런 어떤 절차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사정인데 말 그대로 사정하는 거야. 미안한데 좀 사정 좀 한번 하자. 사정을 한번 합시다. 뭐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뭐냐? 요건도 갖췄어요. 그리고 심리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맞는 말이네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용할 수가 없어요. 즉, 뭐 취소해달라고 했는데 취소할 수가 없어요. 왜? 즉 기각의 결정이란 말. 그러니까 내용은 인용의 내용인데 최종적인 것은 기각의 결정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뭐냐면 당신 말을 이해하겠고 맞아요. 당신 말이 맞은데 들어줄 수가 없어요. 미안해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사정재견. 왜? 국민경제, 국가경제와 관련돼 있거나 공공복리와 관련돼 있어서 국가경제에 크나큰 해가 되는 경우. 자,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이제 양식장을 하고 있는데 양식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쪽 이제 여기서 이제 양식장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무슨 뚝방을 쌓고 뭘 이제 만들어요. 방조제를 만들어요. 이것 때문에 쭉 있다 보니까 내 양식장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방조제는 뭐 이제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이 방조제에 대한 방조제 건설을 취소해달라. 맞아요. 여기 뭐 사람들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지금 방조제를 거의 다 만들고 요만큼 남겨서 요만큼 남겨놨어요. 만드는데 3조 7천억 들었는데 지금 3조 4천억 정도 들었어요. 다시 허무는 데는 한 7조 정도 든대요.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3조 4천억을 들인 것을 다 허물려고 다시 또 4조를 들이고 4조 3천억을 들이고 그러면은 안 되잖아. 그것이 국민경제, 그다음 국가경제 봉공복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판단이 되면 미안합니다. 당신 말이 맞는데요. 죄송합니다. 들어드릴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사정재결이죠. 사정재결. 이런 사정재결은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사정재결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억울합니까? 이 청구인은 억울하겠죠.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같이 뭐라고 하냐면 손해배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뭐 손해배상을 해주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에 근거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한다라는 것 여러분 그거까지 같이 왜냐하면 억울하니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라는 것. 자, 이래서 우리가 뭐에 대해서 재결의 유형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